제가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얘가 만든 건가 얘가 만든 건가. 사실 저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런 사람을 원해요. 원희 씨 당첨.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1인칭 무비 토크 재진신의 21의 양재진입니다. 오늘 귀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짜잔.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원진입니다. 사실 아이돌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네. 월드 투어라든지 네. 시차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그거 있죠. 어떻게 관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 가기 전까지는 잠을 아예 안 자요. 항상 비행기가 좀 이르다 보니까 밤을 새고 공항을 가는 것 같아요. 현명하네요. 여행 가는 날부터 아예 그쪽 시간에 맞춰버려서 수면을 바꾸는 게 가장 좋거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수면이 좋지 않으면 예민해질 뿐더러 집중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 집중력은 단기 기억력하고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 보면 뭔가 멍하고 뭐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영화와 관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 크리스토퍼 놀란의 두 번째 장편 영화예요. 완전 초창기 영화. You really want to get this guy, don't you? My wife deserves vengeance. 처음에 봤을 때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일단 이 영화가 컬러랑 흑백 영상이 번갈아서 나오잖아요. 영화 속 이제 흐름으로 보면은 컬러가 나오는 영상은 이제 역순, 흑백이 나오는 부분은 원래대로 흘러가는, 그게 나중에 결말에서는 그 중간에서 만나는 게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고 봐도 영화는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프닝이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주인공 레너드가 사진을 확인하는데 그 폴라로이드 사진 안에는 남성이 사망해 있고, 그리고 그걸 찍는 모습까지 이제 역재생이 되는데, 이게 놀란 감독의 친절함이야. 관객들한테 그쵸, 얘들아, 그쵸. 컬러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야를 처음부터 보여주고 미리 시작한단 알려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레너드는 이제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 속에 있던 남자, 그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게 또 폴라로이드에 적혀 있었고, 그 테디를 죽이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우리 나중에 가서 알지만 얘는 선행성 기억 상실이 있기 때문에 지가 얘를 왜 죽이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자기가 남겨놓은 메모를 보고 아, 이놈이 범인이구나 하고 죽여버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약간 걸린 병이 단기 기억 상실, 뭐 선행성 기억 상실 등 약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 선행성 기억 상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네. 뇌, 두부 쪽에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심리적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선행성 기억 상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인공인 레너드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선행성 기억 상실을 10분 단위로 앓는 경우는 사실 이건 영화적 설정인 것 같고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레너드 시간이 이제 거꾸로 흐르죠. 네, 레너드가 이제 누군가를 쫓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하나씩 알려지는데요. 그 레너드 아내가 이제 강도에게 살해당했고, 그 존 G라는 이름과 또 마약상이다라는 그 힌트가 있는데, 그 모든 힌트가 이제 레너드의 몸에 다 지울 수 없는 문신으로 남겨져 있어요. 셀프 문신하다가 포기한 적 없을까라고 하는데, 아파서. 저는 이게 또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었는데 주사기를 막 자기 몸에다 꽂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저는 어쨌든 막 파스 붙인 거 뗄 때도 정말 조심해서 떼거든요. 그 한 번에 팍 이걸 못 하겠어요. 그 고통을 잠시 못 참고 그냥 진짜 최대한 안 아프게 파스 이렇게 들어가지고 살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뜯어가는데, 아, 셀프 타투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본인이 본인 몸에 어떤 시술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옛날에 그때 뭐였지? 무슨 뭐 백신을 맞아야 돼가지고 엉덩이 주사란 말이에요. 네. 간호사 직원한테 엉덩이를 보여주긴 그래가지고 처치실 거울을 보면서 셀프로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거든? 셀프 엉덩이 주사를 맞아봤는데 아, 이게 솔직히 뭐 항생제나 좀 아프지 뭐 그런 거는 그냥 톡톡하고 너무 하나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주사기 바늘 되게 얇고 근데 찌를 때까지 굉장히 많은 결단이 필요했거든. 닿나? 막 이러면서
아, 재밌네요. 그리고 영화 속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죠. 네, 바로 나탈리라는 여자인데요. 레너드가 나탈리를 만나는데 레너드는 테디라는 인물이 사실 존 에드워드 캔머리라는 자신이 항상 쫓던 그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애인 지미 역시 테디에게 잃었다고 말하면서 레너드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시간의 흐름이 나탈리 부탁으로 도드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로 되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레너드에게 갑자기 총을 겨누면서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도드였고 혼란스러운 이제 기억 속에서 도드를 제압하려고 묶은 뒤에 이제 테드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도드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에 나탈리를 찾아가라 라는 내용을 추가로 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대로 나탈리가 보답으로 존 G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던 거죠. 영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둘이 나오죠. 하나가 좀 전에 얘기한 나탈리, 그리고 처음에 총 맞아 죽는 테드. 예. 근데 이 두 사람 다 기억에 문제가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조력자처럼 나오는데 문제는 주인공이 그런 증상을 이용해 먹는 것 같은 사람들이죠. 그분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호텔 숙박 업주도 그렇죠, 예. 레너드를 이용하면서 방을 다 여러 방을 또 팔잖아요. 레너드의 생활비 통장은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렇긴 하네요. 이게 문신 장비도 사고 잉크도 그렇고 그 방값도 그렇고 돈이 꽤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레너드가 금수저여가지고 그냥 보험조사관을 그냥 취미로 했거나 아니면 강도살인을 했거나. 테드는 널 이용하는 거다. 또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탈리의 사진에 그녀를 믿지 말라고 적으라고 강요를 하고 또 이곳을 빨리 떠나라고 말해요. 하지만 레너드는 테디의 사진에 적힌 그 남자를 믿지 말라라는 문구를 보고 테디가 항상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나탈리는 레너드를 도와주는 조력자처럼 나왔었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조력자인 테드는 나탈리를 믿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과연 나탈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관객들에게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흑백 영상에서 이 레너드가 누군가랑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와중에 레너드가 팔에 적혀있는 절대 전화를 받지 마라 라는 문신을 확인하고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컬러로 돌아와서 막 무언가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좀 소름 끼쳤던 부분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레너드는 이제 폭행당에 들어온 나탈리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나탈리는 테디에 대한 얘기를 도드에게 했다가 도드한테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도드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레너드는 이제 자신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자 이제 레너드가 기억 못하는 것을 여기서 나탈리가 악용을 합니다. 레너드 부인에 대한 모욕을 하고 레너드가 직접 이제 거기서 화가 나서 나탈리를 폭행을 하게 되죠. 나탈리가 거기서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안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들어와서 나 도드한테 맞았다.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결말로 갑니다. 나탈리라는 인물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풀렸는데 이제 어쩌다가 나탈리를 찾아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레너드는 이제 나탈리를 프레디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애인인 지미 그랜츠를 통해서 기억 손상이 된 남자가 이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들었다고 그런 걸 말을 합니다. 사실 나탈리는 그 레너드가 타고 온 차를 보고 레너드가 지미라고 오해를 하죠. 근데 사실 그걸 알고 보면 결국 지미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 기억 손상이 있는 레너드가 이를 꾸미진 않았을 거고 레너드 옆에 항상 붙어있는 테디가 이를 꾸민 거라고 추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통화를 하던 인물, 전화를 해서 레너드와 통화를 하던 인물이 이 사실은 형사였고요. 레너드가 쫓고 있는 존 G라는 이 범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죠. 로비에서 이제 형사를 만나려고 레너드가 이동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때 또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갯멀 형사라고 부르던 인물이 테디였고요. 이때 레너드는 테디의 사진을 찍고 본명을 적는 대신 이제 테디가 말하죠. 그냥 닉네임으로 적어라. 테디라고 적어라. 라고 해서 테디로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범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테디를 찾아온 지미를 또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너드는 지미를 살해하고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인화되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컬러로 오버랩이 돼요. 이제 모든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죠. 레너드의 아내는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고 세미 이야기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사실 레너드가 실제로 부인한테 했던 일이었고
그리고 존지에 대한 복수는 이미 1년 전에 끝났다라는, 그리고 관객들이 황당할 만한 네. 사건의 결말을 얘기를 해줘요. 혼란스러워하던 레너드는 이 테디의 사진 뒷면에 그의 말을 절대 믿지 마라. 너가 와이프 죽인 거야 라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레너드는 그 사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복수에 성공한 자신의 사진을 태워버려요. 복수에 성공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존 G라는 인물을 찾아 나간다라는 그런 결말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결말까지 보고 나서 원진 씨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레너드도 자신을 속여가면서 계속해서 그 복수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도 되게 안타까웠고. 사실 그리고 이제 복수 영화들 보면은 복수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감정은 대부분 죄책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결국에는 그 범인, 가해자를 어떻게든 잡거나 죽임으로써 죄책감이란 감정을 덜어내기 위한 행위거든요. 레너드가 딱 그런 거죠. 뭔가 보면서 진짜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게 레너드의 입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저도 막 테디가 하는 말 듣고 나탈리가 하는 말 듣고 얘가 만든 건가 얘가 만든 건가 싶으면서 뭔가 진짜 그 레너드가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을 저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또 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억의 왜곡이라는 거. 기억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내 머리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얘가 있는 그대로 저장되지가 않아요. 네. 원진 씨도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한 달 전에 친구랑 셋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한 달 뒤에 만나서 얘기하면 셋이 기억이 다 달라. 맞아요. 객관적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나한테 이롭고 유리한 쪽으로 기억이 각색이 되고 왜곡이 된 채 기억이 되게 돼요. 사람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를 보여준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원진 씨와 함께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1인칭 무비 토크 재진 씨랑 함께 해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뭔가 영화 하나를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제가 팬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서 막 팬분들한테도 혹시 이 영화 안 봤으면 꼭 봐서 나랑 같이 얘기 좀 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시간 너무 재밌었고 재진 쌤이 또 너무 또 수준 높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또 재밌었습니다. 예. 우리 이런 사람을 원해요. 자, 원진 씨 당첨. 다음에 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영화 얘기를 진심으로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분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진 씨네 20일 함께 얘기 나눈 영화는요,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였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똘똘하네요. 보기엔 어떤가요, 오빠? 오빠 악플 없는 거 너무 신기해요. 나는 착하게 살잖아. 야.